새해 첫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4명 발생하면서 닷새 만에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잠시 뒤에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정부의 입장을 좀 잠시 듣고 올 텐데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이제 내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거리두기를 통해서는 저희가 효과가 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900에서 1000명대 선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되고 있는 확산 추이가 좀 더 꺾이는, 다시 말해 환자 증가가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82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말고 그저께 이틀 전이 10만 건이었고요. 예. 어제가 5만 3천 건입니다. 확진자 수는 200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그 무증상 감염자율이 0.45%, 원래 0.28, 0.3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이걸 종합해 보면 검사 건수는 절반인데 확진자 수는 200명 정도만 감소가 됐고, 그 여파는 아마 구치소 같은 단체 감염이 안 나온 거고,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 말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조금씩 늘고 있고, 이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국민들이 정말로 식사 모임 안 하고 정말 집에서 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무 지금은 많이 지친 상태고, 특히나 사망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의료 체계가 분명히 받쳐주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중환자를 보죠.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정부 당국에서 숫자만 가지고 조금씩 정체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소 추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지금 확진자 수로만 봤을 때는 3단계 격상도 가능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마 3단계 연장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2.5단계 연장을 하거나 거기에 합해서 조금 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핀셋 방역을 아마 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일단 국내에서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4명 추가되면서 총 9명이 확인이 됐고, 오늘 처음으로 남아공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11월 달부터 유럽에서 영국에서 주로 나왔지만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변이 바이러스가 전혀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미 나오고 있고, 예. 영국의 확산세를 보시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파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아마 한 달 동안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고, 이 9건이나 남아공 바이러스 한 건은 우리가 확인을 한 건수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만일에 이게 지역사회로 파고들었다면 앞으로 확진자가 훨씬 많이 증가할 위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그 변이 바이러스 경우에는요, 확산 그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 증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력이 높아지려면 독성이 약화가 돼야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느는 것은 이런 전파력은 높이면서 독성은 약간씩 약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입국 외국인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좀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초반에 이제 전부 다 막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PCR 검사를 이제 영국이나 남아공이 아니라 전체
미주나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PCR 음성 3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항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꼭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복기에 있던 분은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국하시는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항에서라도 검역을 다시 한번 꼭 하고 격리 해제 때 한번 그러니까 3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국민의 노력이 대단한 거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언제쯤이면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떤 방역의 대책이 필요한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네, 가장 어려운 예, 문제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정부 당국이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정부 당국의 지침은 이제 핀셋 방역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핀셋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 그 사회 감염이 제일 많거든요. 예. 네, 직장 감염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라든지 근무 시간에 순환제라든지 그리고 식사 시간에 감염이 많이 되니까 식사 시간을 좀 유동성 있게 조절하고 그리고 식당마다 칸막이를 직장 내에도 좀 설치를 하는 그런 정도 저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저는 활동력이 더 많아질 거고 변이 바이러스가 만일에 주된 바이러스로 변화를 한다면 더 확산세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이 정체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조금 앞으로 더 악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역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회 감염을 좀 차단할 대책들 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무엇보다 걱정인 곳은 교정시설입니다. 이 교정시설 집단 감염이 가장 큰 걱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서울 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한 상황이죠. 결국 정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 입장 들어봤는데 자, 이 동부구치소에서 지난해 1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한 달도 더 지났는데 감염자, 누적 감염자가 1,0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0명보다 훨씬 많은 과밀하게 수용이 예. 돼 있었고 11월 달까지는 마스크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정말 방역의 기초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예.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전수검사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3주 만에 검사를 시행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 방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광주교도소와 좀 비교해서 여러 번 말씀을 다 하시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세가 많지 않을 거고 또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도 같이 격리를 하지 않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예. 명을. 그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방역 수칙뿐 아니라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사실 미결수도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또 나가시잖아요. 법원도 가시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신입 수용자가 올 때마다 검사를 했었어야 되고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왔다면 반드시 그날 전수검사를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늑장 대응을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5차 전수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 확진자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숫자는 분명히 줄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확진자를 찾고 있었고 지난번이 4차가 120명대였기 때문에 예. 오늘 한 근 절반 이하로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N차 감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예. 확진된 분들과 비확진자들을 최대한 격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숫자가 1,000명이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는 분명히 고령자도 있고요. 젊지만 기저질환자 한 분 사망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것뿐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밖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또 일반적인 그 일상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 속도가 빠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계속 감염이 속출하면 이걸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역학조사로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정말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잠깐 사이에도 감염을 유발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 선별 진료소를 한번 해봤지만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그리고 사실 직장 생활에서도 식사할 때 외에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병원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 역학조사는 거의 지금은 의미가 없고 예. 우리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거 이외에도 접촉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 생활에 순환제 근무라든지 재택근무나 저는 그것이 지금은 유일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학조사보다는 지금은 각자가 안 모이고 개인 네. 방역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 26.6%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같은 얘기겠죠. 예. 왜냐하면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데 그분들을 더 어떻게 역학조사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건 예.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가 감염 경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개인 방역을 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백신 나올 때까지는 이 상태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서울시에서는 가족당 1명씩은 검사를 받자 하는 캠페인을 네.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근데 가족 중에 만약 증상이 있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안 나오면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언젠가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뭐 국가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는 권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검사를 할 수 있게 좀 말씀드린 그런 키트를 좀 살 수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제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어제처럼 휴일이거나 주말에는 사실 검사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백신 관련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을 건 백신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행히 백신 계약은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으로 하나 둘 함께 걷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된 만큼 이번 위기만 이겨낼 수 있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성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일단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부터 국내에 도입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정부에서 계약을 완료한 것이 5,600만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얀센하고 모더나가 2분기 아마 4월, 5월부터 들어올 거고 파이자가 3분기인데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용량 문제라든지 부작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4월 정도 승인이 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승인을 하시겠지만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에 맞을 수 있을지는 조금 그 자료 검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일상으로 또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른 나라의 백신 예. 접종 수급을 보시면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염려도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잘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왔을 때 이런 유통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백신을 순서제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백신이 원래 거의 2번을 맞게 돼 있죠. 얀센만 빼고요. 그래서 2번을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여러 명한테 맞게 하고 그 기간을 3주나 한 달이 아니라 3개월로 연장을 하는 거죠. 예.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아도 50% 이상 예방률이 있기 때문에 독감 정도 예방률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을 맞으면 94, 95가 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을 여러 명한테 동시에 접종을 하면
분명히 독감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 기간을 따라서 백신 수급에 따라서 2차 접종을 좀 기간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중대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은미, 김동호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네, 지금 먼저 코로나19 권덕철 상황이 장관이 코로나19 3차 대응 유행이 방안을 계속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격상을 할지 그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네, 거리두기 지금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5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924명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모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새해 매우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의료인과 방역요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간 희생과 헌신, 따뜻한 배려와 연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휘와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저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지금까지 큰 사회적인 혼란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내일 1월 3일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변수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을 두어 달 더 견뎌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과 의료 체계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행을 종식시키거나 치명적인 위협을 없앨 수 있는 큰 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2월부터는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항체 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1월 한 달간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본격화될 때까지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의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1일 이상의 대기 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의 방역과 의료 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포함됩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하여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2주간의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합니다. 정규 여배,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부처,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개선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수칙을 운영을 허용합니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 야간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키장 내의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의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방역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는 2주간 운영을 연장하여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1주마다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14일에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두고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한 질의응답 자료를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를 확실히 꺾어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계속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어렵고 힘든 부탁을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전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어떤 모임과 약속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시작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곧 희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겨울을 잘 견디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면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주된 골자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되고요. 특별 방역 조치 역시 17일까지 2주 동안 더 이어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내용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종교시설도 2.5단계 전국으로 확대돼서 적용됩니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예약은 3분의 2로 제한된다는 내용, 그전과 달라진 부분이고요.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 운영이 허용된다라는 발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이 정부 발표 들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주된 골자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5단계 유지가 지속이 되고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모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 예. 그리고 종교시설을 2.5단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학원을 동시간대 9명 이하면 허용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를 2주간 더 연장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격주가 아니라 매주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겠다. 네, 그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택근무는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는 곳들을 보시면 네.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공간인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공장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피업 공장 이런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해외는 육류 공장 이런 데가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들이 계속 같은 시간 일을 하고 우리나라는 물류센터에서 자주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중대본 발표 들으셨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